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인물이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스가 유타카 교수님입니다. 보시는 책이 새로운 노예학문 시대를 지향하며 지식 생산과 사회 실천을 잇기 위하여. 앞서 미야타 노보루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수제자죠, 수제자. 또 마지막 제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제 공공민서화학을 미국에서 일본에 도입을 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이 책을 냈단 말이에요. 2013년에 책을 냈는데 보통 이렇게 새로운 책이 나오면은 학회지에 서평 안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이 소개가 안 됐어요. 스가 교수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고 페이스북 패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운해 하세요. 서운해, 서평을 이제 아무도 안 쓰니까, 물론 편집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평을 안 써주시니까 상당히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서학은 참 어렵구나. 그래서 방향을 튼 게 뭐냐면은 공공역사학이에요. 아주 최근에 공공역사학 입문이라는 개론서를 편지를 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어쨌든 앞서 소개를 해드린 야마모토 미치야, 스가 유타카, 나카무라준 이 세 분이 편지를 한 책과 별개로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공공민서학을 메인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 실천 사례로 소사함을 낸 겁니다. 지금 표지 사진의 오른쪽 인물이 스가 유타카 교수님이시고 자기가 산 소의 사진입니다. 재밌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말이 우리는 연구자의 모르모토가 아니야. 정말 좀 자극적이다 그죠? 1부는 실천으로서의 학문 시도, 내가 소싸움을 시작한 이유. 그 조사지에 이제 1990년대부터 소싸움 그 자체를 이제 민수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조사지에 입문을 했고, 그러다가 관동 대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해하는 연구자 입지성. 기존에는 오로지 민소학자로서 민소학적인 어떤 연구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지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실천의 정치학, 지진 후의 대문자 학지, 그 다음에 근접하는 학지, 생활 자석으로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일부 목차고요. 그다음에 2번은 학문의 존재 방법을 묻다. 여기부터가 사실 남근호 선생님이 이스가엘 떡가 교수님의 논문을 소개한 내용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나기도 군이오가 민수학을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민수학이 아카데미화되면서 어떻게 쇠퇴를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 분단된 지식 생산의 전성자들. 자, 아카데미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향토 민수학자들이 전문 민수학자, 강단 민수학자하고 이제 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의식도 이제 바뀌면서 공공의 열린 학문으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카데미즘과 사회실천의 투쟁사에서 미국의 공공민수학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예 학문의 가능성과 과제 해서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각 1부, 2부, 3부의 구체적인 목차를 제가 소개를 다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번잡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 머리말 부분이 상당히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학자, 연구자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썼느냐 하면은 야마우치 아케미라고 하는 당시 이제 동경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역사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요. 특히 이제 일본 사상사를 전공인데 자신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착상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글입니다. 진짜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제 패스워드를 넣게 되어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원문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번역을 한 건데. 학자, 연구자에 대한 피해 지역 당사자의 감정은 이미 불신감에서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는 학자의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피해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피해 지역에 찾아와서 현지 조사를 한다면서 지진, 쓰나미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설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동정열로서 이야기를 들으며 돌아다닙니다. 한두 대학의 교수 연구자가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을 향한 목소리입니다. 피해 지역을 복구시키기 위해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올 곳이 아닙니다. 연구자의 적극적인 착상이 피해 지역에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현지 조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연구 보고서로 정리하는 작업은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의의가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2012년 3월 11일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학자, 연구자 여러분, 먼저 당신 돈을 가지고서 당신 돈을 쓰면서 관광으로 한번 오는 것은 어떤지요? 연구가 아니라 순수하게 피해 지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 돈 써가면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이곳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동경대학교 한
여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거를 본 스가이 덕박 교수님은 아주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책의 머릿말에다가 가져왔습니다. 조사자는 아니면 연구자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조사지에 들어가서 임해야 하는지, 그 조사지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연구 방법, 조사 방법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글입니다.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피해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연구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사회 구성원을 위한 어떤 지식 생산과 사회 실천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엄청난 어떤 참사를 잘 이용한 아니면 편성한 그런 편성형 연구, 학문, 사회 실천이 과연 옳은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지식 생산 아니면 사회 실천을 재기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아니면 자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연구 활동 가운데 자신의 모습 및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구성과 의도입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봐왔던 연구자, 아니면 전문가의 연구 자세, 아니면 행위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연구자나 아니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 대상으로서 관찰되어 온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자세나 행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쌍방향적 아니면 양방향적 재기적 관계성을 보통의 것으로서, 일반적인 것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관찰하는 아니면 관찰을 당하는 관계에 고정되기 쉬웠던 양자가, 그런 양자의 관계가 현대사회에서는 그 관계성을 초월하면서 새로운 학지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곳에서 협동적인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사회 실천에 도전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에센스를 제공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 2,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각 부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입니다. 1부에서는 필자가 스가이 덕박 교수님이 과거에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지식 생산과 사회 실천에 관하여 자기 성찰을 다루게 됩니다. 이 조사 지역인 니이가타현, 동북지방입니다만은 니이가타현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지진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자신과 타자의 어떤 행위를 나의 시점에서 자기 언급을 포함한 자기 민속주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 지역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그 다음에 체험은
과거 자신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해왔던 연구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연구 자세나 아니면 방법, 사고방식을 되묻는 커다란 계기가 동일본 대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어떤 연구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타자가 만들어내는, 타인이 만들어내는 학문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학문의 어떤 상, 모습이죠. 학문상 자체를 우리가 바꾸는 계기로 삼아보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체험을 자신의 어떤 내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어떤 존재와 행위 등을 대조하기 위한 공유 지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 책 일부의 목적입니다. 조사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동일본 대지진 후의 상황에 부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자나 아니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발생시키는 문제의 소재 구조는 사실 동공이곡이라는 것. 또한 그러한 문제는 지진과 같은 대재앙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생겨날 수도 있고 장기조사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가이토가 교수님은 자주 갈 때는 한 달에 뭐 두세 번 더 가지만은 동경에서 동북지방 니가타까지 이렇게 고속철을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건 아니면 사고의 경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더 쉬울 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항상 우리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민소학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민소학은 다른 학문과 비교해서 좀 특이한 학문입니다. 일본 민소학의 경우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진 속의 인물 야나기다 군요와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나기다 군요가 적극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실천되어 온 어떤 풀뿌리 학지의 창조 운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어떤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역사나 민속에 관심이 있는 제야 민소학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떤 학문 세계와 동떨어진 어떤 이단화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민소학은 노예 학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야의 학문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로 읽었을 경우에는 뭐 야생이라든지 아니면 조야라든지 어떤 학문의 어떤 제야성, 현장의 어떤 필드의 어떤 과학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천성, 뭐 권력과 권위, 학문 등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대항성 같은 에센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민소학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발전 그리고 쇠퇴의 역사는 현재 어떤 지식 생산과 사회 실천을 다시 묻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문의 변화를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학문의 어떤 공공성론, 다음에 뭐 과학기술 사회로이든지 아니면 모드론을 소재로 현재의 지식 생산이 사회에 개방되어가는 상황과 필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2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글자 크기가 작습니다만은 제3부에서는
현대 사회에 적합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노예 학문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주변, 즉 노예 문제를 발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알리는, 발신하는, 그다음 또 실천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구성 아니면은 어떤 민속을 전승하기 위한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의욕은 과거 민수학이 노예 학문이었을 당시와 비교하여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학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식 생산과 사회 실천, 즉 새로운 노예 학문이 부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아카데믹한 학문 자체도 연구터를 바꾸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바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무슨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아카데미즘의 어떤 좁은 학문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닌 어떤 다양한 기능 아니면 경험을 구사한 새로운 학지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비단 연구자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NPO라든지 아니면 NGO라든지 하죠. 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협동하는 지식 생산과 사회 실천의 어떤 거버넌스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학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문제가 발견이 되고 또 방법이 현장에 맞게 선택되어지고 귀납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타자와 자신을 포함해서 재기적 어떤 지혜 행위, 지적인 행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타자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지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어떤 새로운 지식 생산 아니면 사회 실천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것을 정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규범화시킨다든지 매뉴얼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법령화시킨다든지 수단화되어서 그 방법의 어떤 적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문자 학지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학문이나 아니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민수학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래의 모습인 노에서 괴리되어 가지고 아카데미즘에 회수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과 사회 실천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러한 발전의 이면에 감춰진 어려움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3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제가 이 소싸움이 어떻게 전성이 되고 소싸움 방식이 어떻고 경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논문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세가이타카 교수님은 소싸움 전성 그 자체를 조사하러 90년대, 94년부터입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서 쭉 조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대지진이 발생함으로써 그 소싸움을 둘러싼 전선 환경이 확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의 어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지게 되고 연구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학문 자체의 어떤
성격도 다시 한번 따져보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저도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공민수학이, 미국발 공공민수학이 일본에 어떻게 전해졌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뭐 그동안 쭉 논문을 통해서 대충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럼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대상으로 이 공공민수학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예, 이서가 유타카 교수님의 새로운 노예 학문 시대를 시행하며, 예, 이 소싸움을 대상으로 한 이 논문집을 읽고서 저도 배우는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 논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스가유타카 교수님의 논문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유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에 한 몇 주 지나서 중국의 귀뚜라미 싸움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뿌리 예술과 관련해서도 스가유타카 교수님의 논문을 저는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수학자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결과물들이 저한테 상당히 참신하게 다가왔고, 또 앞으로 민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쪽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미야타 노부루 교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와모토 교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 스가유타카 교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 학교도 다르고, 다만 예,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패친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